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대법원은 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위임 약정이 무상의 위임 계약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단지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라며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임 약정이 유효한 이상 위임 약정에 따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봐요. 같은 변호사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법에 위임이 원칙적으로 무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지난번에 6회에 걸쳐 설명드린 북한 주민 상속재산 분할 먹튀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이 사건 1, 2심에서 북한 주민에게 200억 원의 재산을 찾아준 법무법인이 성공보수를 받지 못한 것은 위임의 무상성과 관계가 있어요. 변호사가 의뢰인의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은 위임 계약이 돼요. 그런데 민법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해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요? 세상에 누가 남의 일을 해주면서 공짜로 해주겠어요? 어쨌든 민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 사건의 1, 2심에는 법무법인을 패소시켰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의 쇼츠에서 위임 계약의 무상성 설명드렸어요. 그러나 판례도 전문직, 특히 변호사나 세무사와 같은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위임 계약에는 묵시적 유상 특약을 인정하기도 했어요. 그 사안 조금 설명드릴게요. 민사사건의 소송 대리 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그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최고하고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건 위임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송 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였어요. 그 경우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 바 없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위임인은 변호사에게 위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가는 누구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 베토벤, 2. 모차르트, 3. 라흐마니노프, 4. 쇼팽. 정답은 4번 쇼팽입니다. 그래서 제 피아노 유튜브 재생 목록에도 쇼팽 곡이 제일 많긴 합니다. 영상이 쇼팽은 49개, 베토벤은 33개, 모차르트는 18개, 라흐마니노프는 8개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똑같은 곡을 전곡과 쇼츠로 나누어 치기도 하고 또 피아노와 첼로 합주로 각각 연주하기도 하며 투핸즈와 포핸즈로 각각 연주하기도 하니 제가 쇼팽의 곡을 49개를 친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데 쇼팽 곡은 정말로 기교가 어려운 곡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런 것은 꿈도 못 꾸고요. 쇼팽 곡 중에 가장 쉬운 곡들이나 아니면 앞부분 제일 쉬운 1분만 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 감성에는 쇼팽 곡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쇼팽 곡이에요. 원피고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증인은 법원에 대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의미한다고 설명되고 있어요. 따라서 소송의 당사자인 원피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한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피고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당사자의 말과 뭐 다른 것이 있냐고 하면서 채택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 채택해서 증인신문을 한다 하더라도 잘 믿어주지 않기도 하고요. 증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적대적이든 호의적이든 상관없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호의적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유리한 증언이 도출되긴 하겠지요.